나이가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상대를 평가할 때 첫 3초 안에 이미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 피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합니다. 이건 허영심이 아니고 젊어 보이려는 헛된 욕심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타고난 얼굴, 생김새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외모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귀티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품격 있게 사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있었던 날, 그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괜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겁니다. 반대로 외출 약속이 있어서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던 날은 어땠나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울한 날은 어깨가 축 처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즉, 마음이 외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우울한데 어떻게 꾸며?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단정하게 가꾸는 시니어 분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한동안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걱정이 된 딸이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염색과 파마를 해드렸다고 해요. 거울에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하시면서 한참을 거울을 보셨대요. 그날 저녁엔 집에 가자마자 옷장을 뒤지셨답니다.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염색과 파마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파마가 바꾼 건 머리 모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거울 속에서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신호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거치장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면 타고난 생김새보다 얼마나 자신을 갖고 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초라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꾸준히 관리하면 귀티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것도 단 3초 만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라고 흔히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첫 인상의 80%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지 신뢰할 만한지 가까이 해도 될지를 순간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도 다 틀어진다는 말처럼 그 첫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 나중에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해 보여.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으면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을 보면 저분 참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나이 드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분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십니다. 다른 한 분은 아무렇게나 걸치고 머리도 흥크러진 채로 가십니다.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외모가 단정한 환자에게는 무의식 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병원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트, 은행, 주민센터, 약국, 식당, 어디를 가든 같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분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설명이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비싼 옷을 사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됩니다. 매일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남자분들이라면 면도를 꼭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미소 하나도 외모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어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가 바뀌면 몸가짐도 바뀝니다. 몸가짐이 바뀌면 대접도 바뀝니다. 외모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먼저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첫 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단 10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모가 단순히 인상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들수록 외모가 곧 건강이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입니다. 얼굴색, 자세, 옷차림, 머리 상태, 이 모든 것이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은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는 모든 신체 활동을 통해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전신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누워 있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외모를 가꾸는 노년층은 낙상 사고가 훨씬 적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출할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외모를 가꾸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멋있게 차려입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멋진 옷만 입는다고 해서 맵시가 날까요? 아닙니다. 몸이 받쳐져야 합니다. 몸매를 가꾸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죠.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는 마음이 혈압과 혈당을 잡히게 만들고 근육도 유지시킵니다. 외모는 동기이고 건강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더 나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가꾸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호사가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환자가 원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고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단지 외모를 가꿔준 것뿐인데 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그 10분이 약 열흘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모를 가꿔야 할까요? 돈을 많이 써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야 외모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이고 명품을 들어야 귀티가 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옷은 그냥 평범한데 뭔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 한눈에 아, 저분 멋있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입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다림질이 되어 있고 구두는 오래된 것 같아도 잘 닦여 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손톱도 깨끗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티가 납니다. 진짜 문제는 비싼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룩이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어도 더러우면 볼품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것만으로 품격이 생깁니다. 그럼 귀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싼 옷, 명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귀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청결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매일 샤워하고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지 마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감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둘째, 단정함입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여요.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만 단정하면 전체적으로 품이 있어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면도에 신경 쓰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정돈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깔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크림색 같은 게 대부분의 시니어분에게 잘 어울립니다. 옷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오히려 체형의 변화를 부각시킵니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가장 품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귀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는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흔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온 방식이 표정을 만들고 그 표정이 결국 얼굴을 만듭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욕심 많은 얼굴이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온화한 얼굴이 되고 베풀며 살았던 사람은 인자한 얼굴이 됩니다. 70대 김 여사님과 박 여사님은 같은 동네에 삽니다. 두 분은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 여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이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김 여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합니다. 박 여사님은 항상 인상을 찌푸립니다. 불평이 많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 여사님을 피합니다. 할머니는 참 무섭게 생겼어요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하나, 표정입니다. 김 여사님이 특별히 더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을 2장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살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살 더 어려 보였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리프팅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걸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결국 표정만 바꿔도 외모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성형은 표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웃습니다. 입꼬리도 중요합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 근육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굳어서 무표정해지기 쉽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표정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표정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불평, 걱정을 자주 하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웃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소조차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뭘 하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특히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과정은 마치 명상과도 같습니다. 샤워를 하며 따뜻한 물을 느끼고 로션을 바르며 피부를 마사지하고
머리를 빗으며 두피를 자극하고 옷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정화합니다. 또 향기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향긋한 비누로 세수를 하거나 은은한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65 세정 선생님은 부인과 사별한 뒤 10년 동안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옷은 아무거나 입고 머리는 모자에 감춰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구 동호회에서 마음이 끌리는 여성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였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외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달라지니 자존감이 올라갔고 자존감이 올라가니 용기도 생겨 고백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변화는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노력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외모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든 90세든 외모를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이자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부터 가꾸세요. 그러면 평생 귀티 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품위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